안녕하세요. 치킨매당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가 거의 일주일간의 노가다 끝에 ETF 데이터베이스닷컴에 있는 2,400개의 ETF 데이터에 대한 모든 정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ETF에 대한 질문을 이전 영상에서 받았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또 달아주셔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려서 일단은 배당 많이 주는 ETF, 그 다음에 배당 성장 ETF 관련한 답변만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뒤에서 다른 영상에서 이것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 죄송하게도 BSTZ 같은 경우에는 etfdb.com에 데이터가 없어서 이거는 분석이 좀 불가능했습니다. 자, 먼저 123님께서 질문해주신 20대인데 4, 50대를 생각하며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고 싶은데 배당 성장 ETF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ETF를 추천해 주실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오래 갖고 계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배당률도 좋으면서 나중에 주가 차익도 볼 수 있는 배당 성장 ETF가 뭔지 찾아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분석에 앞서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2400개의 ETF 데이터 중에서 배당 성장 ETF만을 골라내는 작업을 먼저 했는데요. ETF 이름 중에 디비던드 그로스라는 이름이 포함된 ETF만 뽑았을 때 거의 10개 남짓한 ETF를 뽑아낼 수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것들의 연간 배당률을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상 배당률은 거의 비슷합니다. 1.5에서 2.5 사이에 있어서 배당률은 다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걸 확인했고요. 배당률이 비슷하다면 당연히 좀 더 주가가 더 많이 오르는 ETF가 더 좋은 ETF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3년 수익률이 가장 높은 세 가지 ETF를 먼저 골라봤습니다. DGRS라는 ETF, DGR5, 그 다음에 DGRW가 최강자 후보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추가적인 분석을 해서 하나만 가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 3년 수익률과 5년 수익률을 같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단연 돋보이는 거는 일단 DGR5가 3년, 5년 수익률을 가장 높은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가 DGRW가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개의 수익률은 별 차이가 없죠. 그리고 DGRS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에 비하면 좀 더 부진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서 이 두 개로 이제 뭔가 압축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도 이제 주가를 비교를 해보면은 DGR5, DGRW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가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서 별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GRS 같은 경우에는 이게 DGR5보다 좀 더 좀 작은 주식에 치중된 ETF라서 이렇게 주가 변동폭이 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비교를 한번 더 해보면 DGRO, DGRW, DGRS 이 세 개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가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사실상 별 차이가 없는 비슷한 수준이고요. 수익률은 앞에서 봤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차이는 수수료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DGRO의 운영 수수료는 0.08% 아주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DGRW는 0.28%, 그 다음에 DGRS 같은 경우에는 0.38%로 가장 높아서 그래도 수수료만 보면 역시나 DGRO가 가장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배당률도 비교를 해봤을 때 DGRO가 2.13%, 그 다음에 DGRW가 1.81%, 그 다음에 DGRS가 1.96% 두 번째로 높은데 그래서 여기 이 수수료랑 배당률, 수익률 모두에서 DGRO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는 한 표를 좀 두고 싶습니다. 이거는 좀 참고 자료로 해서 어떤 종목들을 홀딩하고 있는지 나타내 봤는데요. DGRO랑 DGRW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버라이즌, 존슨앤존슨 사실상 이 두 개의 구성 종목은 거의 비슷한데 이 그냥 보유 정도의 차이가 좀 있고요. 그다음 DGRS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ETF들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 중소형주라서 아마 아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저도 아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23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배당 성장 ETF를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ETF를 추천해 주실까요? 라는 답변에 대해서는 분석 결과, 자, 배당률은 다 일단 다 비슷해요. 뭐 1.5에서 2.5 사이에 있어서 이 중에서 그래도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운용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DGRO를 하나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의 답은 DGRO라고 답변 드리고 싶고요.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꾸잉꾸잉님께서 배당 많이 주는 ETF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셔서 이것도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배당률이 높은 ETF를 위주로 필터링을 해서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필터링을 했던 게 일단 연간 배당률이 얼마나 높은지, 그 다음에 연간 배당금이 얼마나 높은지 이 두 가지 축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 가장 눈에 띄는 게 AMOM이라는 ETF가 눈에 띄네요. 이게 22%의 연간 배당률을 나타내는데 이게 뭔지 잘 몰라서 한번 찾아본 결과 이게 좀 흥미로운 ETF이긴 하더라고요. 이게 AI를 통해서 모멘텀 투자를 하는 ETF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최근에 20년 2월 28일에 그 7.8달러나 되는 분배금을 줬다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연간 배당률이 22%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또 얼마 줬는지 살펴보니까 약 1.5달러 정도 이제 분배금이 나왔는데, 얘는 이제 이런 분배금이 성과에 따라서 좀 너무 들쭉날쭉해서 분석에서는 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밖에 안 주는 ETF이기 때문에 뭔가 배당 ETF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배당 ETF만 찾아서 좀 비교를 해볼 텐데, 매 월이나 아니면 분기별로 주는 ETF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숫자가 너무 많아서 딱 여기 배당률 8% 이상인 배당 많이 주는 ETF 사이에서 최강자를 한번 꼽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이렇게 걸렀는데 아직도 숫자가 너무 많아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감이 있어서 수수료가 많은 건 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1% 이하만 걸러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ETF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7개 ETF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배당률이 8% 이상이기도 하고, 이 안에서는 배당률 차이가 뭐 크진 않기 때문에 이제 수익률을 통해서 최강을 한번 가려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이제 원의 크기가 달라졌죠. 원의 크기는 5년 수익률이 크면 클수록 이 원의 크기가 큽니다. 일단 가장 원의 크기가 큰 게 QYLD, 5년 수익률이 가장 좋으면서도 배당률도 가장 높다라는 걸 한눈에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로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게 XYLD라는 ETF고요. 세 번째로 수익률이 가장 큰 게 GTO라는 ETF가 수익률이 가장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부 내역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가장 좋은 ETF, 배당 ETF가 뭔지 찾아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QYLD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QYLD는 연간 배당률이 가장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주요 특징은 수익률이 골고루 좀 분배되어 있어서 뭔가 좀 꾸준히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느낌을 주는 ETF라고 할 수 있는데요. 1년 수익률이 30%, 3년 수익률이 32%, 5년 수익률이 68%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는 운용 규모가 그래도 두 번째로 높은 편이고, 거래량도 많아서 그래도 좀 잘 팔리는 ETF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ETF인데 커버드 콜 방식이라서 올라갈 땐 쭉쭉 올라가지만 하락장에 좀 약하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MLPA라는 ETF는 MLP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이게 배당 많이 줍니다. 배당 많이 주는데 이게 좀 특징이 3년, 5년 수익률은 굉장히 낮은데 최근에 1년 동안 좀 많이 오른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요. 제가 MLP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얼핏 찾아보기로는 법인세가 면제된 에너지 관련 인프라 기업, 그쪽에 투자하는 거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바이든 정부 정책과도 좀 연관이 있어서 최근에 오르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 확실치 않아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RYLD는 러셀 2000에 투자하는 이것도 커버드 콜 방식의 ETF, 그리고 월배당 주는 ETF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인지 일단 1년 수익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AMLP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 이제 비슷한 성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비슷하게 움직이죠. 주가도 이번 최근 1년간 많이 올랐고, 장기적인 수익률은 썩 좋지 않아서 장기 투자에는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께서 KBWY라는 ETF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리츠에 투자하는 ETF인데 배당도 많이 주고 일단 뭐 겉으로 보기엔 괜찮은 것 같은데 수수료도 저렴하고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 자체, ETF의 주가 자체는 이렇게 쭉쭉 올라주는 느낌은 아니고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오르는 그런 모양새 때문에 글쎄요. 이거는 차라리 다른 지표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오히려 JQYLD 쪽에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XYLD 같은 경우는 이거는 S&P 500에 투자하는 커버드 콜 방식의 ETF, 그래서 요거 세 개가 비슷한 느낌의 ETF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단 저의 픽은 QYLD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꾸잉핑님께서 질문해주신 배당 많이 주는 ETF라고 한다면 일단 배당 수익률이 8% 이상이면서 월배당이고 운영수수료는 1% 미만의 장기적으로도 괜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QYLD 하나를 꼽으라면 꼽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음 영상에서 하나하나씩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